지난 시간에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인 요건부터 시작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거주자 요건입니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된다. 직책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피상속인이 62세 오전에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 누가 봐도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2년이라는 요건을 충족 못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2년이 안 되어도 받을 수 있다. 어린 경우. 네. 또 그때 보시면 또한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를 했어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죠. 아들이 군대 가야 돼요.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 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다는 점도 유념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상속세 갑표 신고 기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죠. 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된다.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요거는 필요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경우 가업 재산 외에 상속 재산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낼 돈이 있는 사람한테 혜택 주지 않겠다. 이 취지는 그렇죠. 아니, 개인 자산이 충분히 있는데 이 개인 자산이 없어서 법인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도 중요한데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경영과 관련하여 이제 조세 포탈 또는 회계 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사후관리기간 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추징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보시면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은 가업을 받고 싶지 않아 해요. 네.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상속인이 아들이면 며느리가, 딸이면 사위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별로 없겠죠, 뭐 이런 경우에.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제가 여러 번 이제 병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건물을 갖고 있는 자기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의사가 없어요. 자녀가 의사면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데 아,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의사 며느리를 두거나 의사 사위를 두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는 가능하죠.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은 첫째, 18세 이상 거주자. 둘째, 상속개 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셋째,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넷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조세포탈과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배우자, 즉 사위, 며느리도 대상이 됩니다.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상속인 요건에 대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는 조건에 무조건 가업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다만 내 사업을 하면서도 아버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에 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경우라면 다른 기업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가업상속 공제 배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겸업을 허용한다. 그렇죠. 여기 가업을 3명의 자식에게 공동 상속 가능한가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상속인 1명에게만 허용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보통 우리 중소기업이 1인 경영체제잖아요. 1인이다 보니까 뭐 독단, 독선, 독주 이런 말이 들을 수 있지만 사실 좋은 의미로는 책임 경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유류분 문제가. 싸웠겠죠. 예, 왜냐면 당연히 한 자녀한테 주다 보니 다른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가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요. 그럴 바엔 그냥 허용하자. 그런 취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 각각의 자녀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한도 내에서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개정 연역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피상속인 요건과 상속인 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봅시다. 처음 도입 시기에는 부모 모두 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11년도 1월 이후에는 현재까지 부모 중 1명만 가능하다. 부와 모가 지분을 갖고 있으면 네네.
부에서 한 번 받으면은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모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이 부가 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요. 네네. 그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지분 작업을 좀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속인 요건도 종전에는 한 명만 가능하다가 16년도 2월 5일 이후로는 이제 2명 이상도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 책임 경영이라는 장점과 유류분 분쟁이라는 어떤 단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류분으로 인한 분쟁이 더 책임 경영보다 기업에 안 좋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인 요건의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속인 자녀는 부모의 가업과 동시에 다른 사업을 영위해도 요건에 부합합니다. 둘째, 상속인은 자녀 여러 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2개 이상의 가업을 자녀 2명에게 각각 승계하여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상속재산을 가하기 위해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사업 무관자산 비율은 제외. 네, 그렇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제가 개인 기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으면 거기에 있는 부채를 공제해준 그 금액만큼이 가업 상속 재산 가액이 되는 거고요. 법인은 이제 주식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네. 다만 전체 자산 중에서 법이 정한 사업 무관 자산에 대한 비율을 제외한 가액만 가업 상속 재산 가액, 쉽게 말하면 이제 가업 주식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컨설팅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가업 무관 자산이 크면 클수록 가업 상속 공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떤 거를 사업 무관 자산으로 보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비사업용 토지. 네. 2. 업무 무관 자산.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예. 3. 대여금. 가지일 걸 말하는 것 같고요. 4. 과다 보유 현금. 상속 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5.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채권, 금융상품. 가업 상속 공제를 고민하는 기업들은 이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투자 활동을, 여기서 말하는 투자 활동은 업무와 관련이 없지만 법인 자산을 증식하는 활동. 그러니까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가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잖아요. 네네.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이 다 비업무용 토지들을 법인에 출자해서 가업상속 공제로 넘겨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업무 무관 자산이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임대업을 하고 있어도 이건 임대업은 해당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같은 경우죠. 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해준 돈. 그 다음에 이제 과다보유 현금은 5년 평균 현금 보유. 5년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5억이다. 15억을 초과하고 있는 이 10억이 과다보유 현금이 되는 거고. 과다보유 현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인으로 갖고 있는 50억을 법인으로 증자나 이런 등으로 출자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가업상속 공제로 해서 현금이 그대로 자녀한테 넘어가 버리게 되잖아요. 세금 없이 그렇죠. 그렇게 오용될 수도 있으니까. 오용될 가능성이 크죠. 초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가업 무관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가수금을 왕창 놓고요. 주식을 넘겨주게 되면 현금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가업 유관자산, 이거와의 입증 관계가 추상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가업 무관자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분쟁이 제일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가업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모든 가업 자산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 무관 자산을 정리해보면 첫째,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채권, 비업무용 주식, 가지급금, 과다보유 현금 150%입니다. 기억해주세요. Q&A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주식 중 만주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했고 5천주는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몇 주인가요? 이것도 유념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 대상으로 해석하였거든요. 네. 22년도의 기재부 예규를 보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어 15,000주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을 본인이 증여를 받거나 양수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임원 대여금, 가지급금이 가업 상속재산에 해당하나요? 당연히 아까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여기는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해준 그 대여금을 또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예. 반면에 특수관계가 아니라 업무상 관계성이 있으면은 가업상속재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이면 안 된다. 예. 가업 법인의 총 자산가액 중 질권 설정된 법인의 금융자산가액 및 종업원 등에게 임대 중인 공동주택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보유하는 임직원 등에게 임대하는 사원용 아파트 또는 법인 기업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보통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 질권이 설정되는 금융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는 이제 사업 무관 자산으로 예규는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임직원에게 사원용 아파트를 제공하는 건 이건 당연히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사업 무관 자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약간 좀 저로서는 이해 안 가지만 어떤 예규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을 법인이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정기예금이 가업상속공제 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자, 보통은 가수금을 넣는 경우는 법인의 돈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본인 또는 외부 제3자로부터 차입해서 대표이사가 보통 법인에 넣는 돈을 우리가 가수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 가수금은 현금으로 남아있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이게 자산으로 바뀌었거나 아니면 비용으로 지출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네. 현금성 자산에 보는 거예요. 5년 동안 과다보유 현금 기준에 현금성 자산이 있었는데 만기가 3개월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러니까 3개월 이상 되는 것들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업무와 무관한 금융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첫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사업무관 자산입니다. 둘째, 만기 3개월 이상 정기예금의 경우 150% 과다 현금에 속하면 사업무관 자산에 해당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